저는 KNS 박재 강사고요. 이번에 정신여중 3학년 내신 설명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정신여중 저희가 이번 주 말부터 주말반은 개설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평일반이 내신반이 개설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텐츠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정신여중 3학년 작년 기출문제로 내신 분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내신 영어 영역별 대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준비를 했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준비된 그런 내신 수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저희 전반적인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한 자료고요. 보시면 이제 문법, 독해, 영작, 어휘, 대화문 다양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에서 중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작년보다는 이번 년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학교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랬고 조금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시험 문제도 평이하게 좀 중에서 중상 정도, 중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학생들이 코로나에도 조금 맞춰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더 어렵게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보시면 이제 문법이 상당히 문법도 그렇고 영작도 그렇고 조금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화문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서술형 영작의 비중이 매우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사실 서술형 문제 문항수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정신여중 같은 경우는 영작 서술형 대비가 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좀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열심히 암기를 하고 충분한 이제 영작 훈련이 된다면 좀 평이하게 문제는 풀리는 것 같고요. 복수 정답 인정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변형해서 철저한 내용 이해가 바탕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유형이 나오고요. 어법 문제가 변별력을 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같은 경우는 총 8문항의 높은 출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대화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좀 여러 가지 좀 골고루 좀 다 비중이 좀 높게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내용을 묻는 문제와 표현 문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 대화문 내용을 정리하고 철저히 암기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두 번째 어휘는 이제 영영풀이 문제, 그리고 지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 고르는 문제 두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영영풀이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학교 프린트물로 철저한 대비와 그리고 교과서 어휘의 동의어와 반의어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법 보시면 객관식 5문항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교과서 주요 문법을 활용한 문장을 제시하고 틀린 문장 찾기와 어법의 쓰임과 동일한 문장 찾기, 교과서 지문 중 문장에만 밑줄을 주고 틀린 문장 찾기 등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 문법 사항에 철저한 학습과 문제풀이 및 오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게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 파악 문제, 문장 삽입, 빈칸, 내용 파악 및 주제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단순히 교과서 지문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적인 면에 대한 이제 정리가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어구 파악 및 암기가 필요합니다. 영작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서 한 문제, 그리고 서술형에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다소 높은 출제 비중을 보였는데요. 서술형은 대체로 교과서 주요 문항을 그대로 쓰도록 출제가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 어법을 활용하는 영작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어서 다소 조금 어려웠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교과서 핵심 문장들에 대한 철저한 암기와 교과서 어법을 활용한 영작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말에는 주 1회 반이 개설되어 있고요. 다음 주 평일반에는 이제 월금반, 화목반 주 2회로 진행이 되고, 주말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 하루 그리고 일요일 하루 둘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월금반 같은 경우는 7시에서 9시 반, 그리고 화목반 같은 경우는 7시에서 9시 반, 주 1회는 토요일은 2시에서 6시, 일요일은 9시에서 1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매 시간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요. 주 2회 반으로 오게 되면 매 시간 그날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고, 주 1회 반으로 오면 그 한 번에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 1회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 1회 모의고사는 주말에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이제 시간 약속을 잡아서 평일반 같은 경우는 뭐 평일에 와서 뭐 수업한 거에 대해서 그 주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으로 와서 시험을 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뭐 주 1회 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는 날 와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겠죠. 매시간 테스트 및 과제 결과 문자 전송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그날 학생들의 그런 과제 결과와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간략한 뭐 그런 피드백 같이 전달 드릴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남아서 후관리가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학생이 미처 다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한테 뭐 외우게 하기보다는 남아서 후관리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기간 동안 이제 저희 KNS 따로 고등 카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하거나 혹은 뭐 담당 쌤별로 이제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언제든 이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직전 부강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시험 바로 전날 이제 직전 부강을 각각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직보 자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신 기출 문제, 작년 내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배점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4점짜리 배점으로 나와 있고요. 어법상 바르지 않은 문장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딱 그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그 목표 어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장이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목표 어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줘야 합니다. 일단은 요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이 조금 까다로운 배점이 조금 높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원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한 영작 대비만 훈련이 된다면 충분히 그래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뭐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밑줄 친 A에서 H 중 바른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쭉 해서 H까지 여기서 이제 틀린 어법을 다 선택하는 것들을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문제들을 많이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년에 리뷰 테스트 문제를 냈었던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에 이제 정신여 중에서 작년에 기출문제를 냈었던 어법상 뭐 틀린 부분,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라고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범위에 맞춰서, 그리고 그 목표 어법에 맞춰서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내서 계속 학생들이 매 시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 정확한 근거를 찾고 정확한 답을 찾도록, 그냥 문제만 체크를 해서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자습서 공부하듯이 문제만 풀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번호를 적고 정확한 답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오류에 대한 정답을 쓰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고요.
모두 골라, 주로 이제 모두 골라 바르게 고쳐라 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리뷰 테스트는 저희가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리뷰 테스트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뭐 필요한 그런 영작 문제도 당연히 같이 내고요. 그리고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모두 골라 바르게 수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할 때는 학생들이 그냥 답만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답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알고 있는지를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이제 정확한 답을 쓰게끔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어법 밑줄을 그냥 뭐 하나에 딱 뭐 C 뭐 이런 식으로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한 문장을 통으로 좀 보면서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하나 문장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해결 방안이라고 썼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열심히 달달달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고 뭐 자습서를 통해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2 때까지는 그게 이제 또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중3 때 가서 조금 더 이제 목표 어법이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충분히 영어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좀 당황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3 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고등 내신과 조금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금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지문 암기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 지문 암기 영역을 통해서 뭐 세부 내용은 파악하거나 아니면 뭐 흐름상 어색한 부분 찾기,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등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변형 문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법이나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문법 개념 이해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변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학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내신 수업 방향은 이제 어휘, 본문, 문법, 서술형 따로따로 이렇게 굳이 보자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다 이거를 한 수업 안에서 다 같이 다루기는 하지만, 어휘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포함 이제 영영풀이 그리고 예문 적용 암기 시험을 보고요.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꼼꼼한 본문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동의어나 반의어 정리를 하고 그다음 통문장 완벽 암기를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목표 어법에 대한 반복적인 개념 설명을 해주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많이 풀게 합니다. 서술형은 목표 어법을 기반으로 한 영상 연습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내신 수업 관리 방안이고,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2회 반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냥 주 1회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주 1회 반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저희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지금 뭐 댓글 같은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신하고 이제 고등학교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내신이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딱 그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문법 키워드가 지정된 특정 범위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 지문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단순 암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딱 지정된 문법 키워드가 없이 굉장히 폭넓은 범위로 그냥 전 범위에서 다 출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는 왜 이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왜 이게 문제의 출제 의도 자체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이제 사전에 중3 때까지는 어느 정도 문법은 다 완성이 돼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때 가서 이제 그냥 훈련하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그냥 내신 공부를 하는 그냥 느낌으로 가야지 그때 가서 새로 문법을 새로 배운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좀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교재하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범위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뭐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범위까지 지정 범위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방대한 그 양을 다 다루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영어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다른 과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영어 범위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지문을 통 암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 노력 대비 변형 문제로 나오다 보면 상당히 그 점수가 나오는 게 내가 노력을 쏟은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기간을 그냥 장기간이라고 했고요. 문법 서술형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문법이나 서술형을 비율을 상당히 높게 잡아서 학생들한테 좀 변별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보통은 다 이제 중상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 영작, 서술형 부분들이 다 좀 어려운 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학습이 좀 되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때 영어가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딱 올라가자마자 내신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내신 서술형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게 서술형이라는 게 그냥 단순 암기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서술형 써낸 답이 맞다고 하더라도 조건에서 벗어나면 그냥 틀린 답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꼼꼼하지 못하면 특히나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부분 자체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문제 하나로 이제 등급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단기간 대비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근방 학교 고등학교의 서술형 영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29번 한번 글의 흐름상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어구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완성을 해라. 단, 어법상 필요한 2개의 단어를 추가하고 필요시 어형 변화하세요. 주어진 보기의 단어를 토대로 거기다가 이제 또 2개의 단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상에 맞게끔 마지막 문장을 써내야 되는데 독해도 돼야 되고 그리고 문법 그리고 서술형 다 이제 복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어진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영어 문장을 쓰시오.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을 해야 하고 변형 가능한데 수동태 변형 포함 단어 추가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건을 엄청나게 많이 걸고는 있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조건들이 까다로운 문제들은 굉장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언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조건을 걸고 걸어서 오직 답은 하나만 나오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어법 혼합형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제 문장이 이제 길게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 긴 호흡을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이 문법 사항들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그냥 감으로 문제를 풀면은 헷갈리기 굉장히 좋은 그런 문장들을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틀려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시오. 그냥 답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그렇게 문장들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KNS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5시 반부터 그리고 이제 9시 정도까지 모든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관리가 들어가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단어하고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저희가 항상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험을 처음에 이제 5시 반에 오자마자 빠르게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모든 수업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시험에 통과했는지 통과를 못했는지 한번 초반에 이제 조교 선생님들께서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한 번씩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통과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다시 한번 제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매시간 테스트 및 과제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죠. 지금은 현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남아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후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학생들이 지금 중3 때 마지막으로 좀 모든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마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그에 맞는 시험 대비를 계속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학습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은 중3 때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계속 시험 준비, 계속 시험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신여중 내신 설명회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바쁘신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